자, 오늘 집합과 명제 1차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자, 노트 필기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트 필기도 함께 해주시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다음을 구하시오라는 여긴 준비학습인데요. 이 준비학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 이하의 자연수, 10 이하의 자연수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0 이하의 자연수, 10 이하의 자연수. 자, 그러면 여기는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하고 7하고 8하고 9하고 10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첫 번째 홀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홀수는 뭐가 있을까요? 홀수는 2로 나누어 떨어지지 2로 나누었을 때 1이 남는 수죠. 그래서 홀수는 1, 2, 3, 4, 아니죠. 홀수는 1, 3, 5, 7, 9. 2의 배수는 짝수라고 그러죠. 짝수는 2하고 4하고 6하고 8하고 10하고. 자, 소수는 뭐예요? 소수는 자,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 1은 제외하고요. 약수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 2하고 3하고 5하고 7하고 그죠? 2, 3, 5, 7 그죠? 2, 3, 5, 7 자, 이렇게 나와 있겠네요. 그래서 홀수, 그 다음에 2의 배수, 소수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을 구해보시오 그랬습니다. 자, 12의 양의 약수. 12 약수란 뜻은 뭐죠? 약수라는 얘기는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자연수, 그죠?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자연수. 그러면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자연수는 1하고 2가 있겠죠? 3, 4, 6, 12. 자, 약수의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1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약수. 1하고 2하고 3하고 6하고 9하고 18하고 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12와 18의 공약수의 개념도 알아야 되겠네. 공약수. 자, 공약수는 뭐죠? 공통된 약수. 12와 18의 공통된 약수. 자, 옆에 약수가 있으니까 공통된 약수가 뭐가 있을까요? 1하고 2하고 3. 뭐 이렇게 있겠죠? 1하고 2하고 3하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집합을 하기 전에 알아둬야 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집합의 뜻과 표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집합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나타내는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단원의 목표를 보면은 집합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합을 나타낼 수 있어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집합의 뜻은 뭐냐? 집합의 뜻은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주어진 조건에 대해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자, 분명하게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그 대상들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집합. 자, 그 집합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의 개개의 것들, 집합을 이루는 대상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 한다? 원소라고 한다.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집합이 무엇인지, 원소가 뜻하는 게 뭔지. 자, 집합을 이루는 개개의 것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 기호를 쓰는데요. 집합 기호를 사용하는데, 집합 기호는 우리가 이렇게
중괄호를 써서 나타내고요. 중괄호 안에다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2의 약수집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중괄호를 쓰고 1, 2, 3, 6, 4도 있죠. 4, 6, 12 요렇게 중괄호로 나타내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개개의 것들 2, 3, 4, 6, 12 요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원소라고 한다. 이런 얘기 밑에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자,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그럼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1, 2죠. 그죠? 그래서 그 원소를 1, 2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이것은 이렇게 중괄호를 표현하고 2라고 2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자, 큰 수들의 모임. 어떻게 보면 큰 수들의 모임, 그럼 우리가 집합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뭐가 명확히 않다? 기준이 명확히 않다. 얼마만큼 더 큰 수냐, 누구보다 큰 수냐, 무엇보다 큰 수냐는 기준이 명확히 않기 때문에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합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문제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집합인 것은 0, 5표, 5를 하고, 집합이 아닌 것은 X표를 하라고, 집합인 것은 그 원소를 말하시오 그랬어요. 맛있는 음식의 모임. 맛이 있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김치가 맛이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맛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김치를 안 먹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집합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원소를 나타낼 수 없는 거죠. 자, 20의 양의 약수의 모임. 자, 기준이 명확하고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죠? 20을 나눠 떨어지게 하는 자연수니까 1하고 2하고 4하고 5하고 10하고 20하고 이렇게 각각을 명확하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사계절의 모임도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계절은 뭐뭐 있죠? 봄이 있고요, 여름이 있고요, 가을이 있고요, 겨울이 있고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그 대상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집합이라고 한다. 집합의 개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엔 집합의 기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합의 기호. 집합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기호로 나타낼 수 있겠느냐. 자, 여기서 보면 소문자 A가 집합 A의 원소다. 이것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소문자 A의 집합 A의 원소다. 여기서 이제 이 집합 기호는 엘리먼트라는 원소의 알파벳의 단어의 E를 형성화시켜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읽어요.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자,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읽을 땐 이렇게 읽는다. 자, B는 A의 원소가 아닐 때, 원소가 아니다. B는 집합 A가 원소가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집합 A의 원소이다. 어떻게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내고 E를 이렇게 둥그려서, 자,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쓰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합은 대문자를 써서 나타내고요, 원소는 소문자로 나타낸다. 이것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스스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6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하자. 6의 양의 약수. 6의 양의 약수는 1, 2, 3, 6이다. 1, 2, 3, 6이다. 1, 2, 3, 6이다.
6의 양의 약수는 1, 2, 3, 6이다. 따라서 A의 원소는 1은 A의 원소이다. 2도 A의 원소이다. 3도 A의 원소이다. 6도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4하고 5는 A의 원소가 아니니까 4는 A의 원소가 아니다. 5도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집합 기호를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집합과 집합의 관계는 나중에 뒤에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나타낼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원소와 집합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원소와 집합의 관계. 앞에서 우리가 원소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죠? 그 원소와 집합의 관계를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1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다음 빈칸에 기호를 나타내시오. 이게 집합이다, 집합이 아니다로 나타내봐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1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의 집합. 자, 그럼 3의 배수의 집합을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이렇게 3의 배수의 집합을 3. 3의 배수니까 3, 6, 9, 12, 15. 자, 점점점을 나타내서 나타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집합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죠. 이런 집합 우리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무한 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은 A의 원소이다. 5는 A의 원소가 아니다. 9는 A의 원소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집합과 원소의 관계를 어떻게 기호로 나타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집합의 표현이나 집합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나타나 있고요.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사용을 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중괄호 집합기호라고 하거든요. 이게 집합기호. 요걸 집합기호라고 해요. 이 집합기호 안에다가 원소를 하나하나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집합기호 안에 나타내는데 나열하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으며 같은 원소는 중복하여 쓰지 않는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2하고 3하고 2 집합하고 3하고 2하고 이게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집합이다. 다르지 않은 집합이다 이런 얘기예요.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숫자는 두 번 쓰지 않는다. 같은 숫자는 한 번만 쓴다 이런 얘기고요. 집합의 원소가 많고 그 원소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줄임표 있죠. 점점점이 있죠. 줄임표를 사용하여 원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3의 배수 나타낼 때 그렇게 했었죠. 3, 6, 9. 자, 누가 봐도 3하고 6하고 9하고 12하고 하면 누가 봐도 뒤에는 뭐가 나올 거예요? 3의 배수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건 제시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집합기호를 사용합니다. 집합기호를 사용하는데, 자, 요렇게 나타내죠.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 x의 조건. x의 조건. 우리 뭐 앞에 x를 쓰든 y를 쓰든 a를 쓰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하여튼 뒤에는 뭐가 나타난다? 조건으로 나타났을 때 이걸 조건 제시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밑에 문제에서 잠깐 보면은 이렇게 b처럼 b는 x바 x는 15의 양의 약수다. 이것을 우리가 조건 제시법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방법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그래프처럼 나타내는 거, 그림처럼 나타내는 거. 그죠?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는 거 3, 6, 9, 12. 요것을 우리가 요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 요것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요. 특히 집합에서는 포함 관계 또는 원소 관계를 나타낼 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많이 나타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고요.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보래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A는 2, 3, 5, 7, 11, 13. 이건 뭘까요? 2, 3, 5, 7,
11, 13. 자, 조건 제시법을 나타내려면 A는 원소나열법이니까 조건 제시법 나타나게 되겠죠. 뭐 A를 써도 되고요. X, 보통 X를 많이 쓰죠. X는 어떤 조건이에요? X는 15 이하의 소수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유일하지 않습니다.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집합 B는 X와 X는 15의 양의 약수라고 되어 있는데 B는 약수의 개념을 모른다면 이거 쓸 수가 없겠죠. 15를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수, 그죠? 그래서 원소 날법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위에가 조건제시법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조건제시법이니까 원소 날법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2라고. 자, 15를 나누어 떨어지는 거 3하고 5하고 15하고 이렇게 총 4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이렇게. 자, 지금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뭐냐?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원소를 셀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끝이 있어야 되겠죠. 몇 개라고 나와야 되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기호로 나타내는 거예요. NA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A라는 집합이 1하고 2하고 3이다.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다. 이런 얘기.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공집합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한 개도 없는 거.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한 개도 없는 거. 이렇게 나타내요. 파이로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 그래서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을 유한집합, 공집합은 유한집합으로 생각합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0이에요. 0. 그죠?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원소의 개수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이다. 그죠? 유한계예요. 한편 원소가 무한히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한다. 자,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한이 있는 거, 유한계인 거. 그것을 우리가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집합, 무한집합이라고 한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봅시다. A는 1, 3, 9고요.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이렇게 나타낸다. 나타내는 방법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집합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나타내는 기호라든가 또는 기본적인 개념들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에 집합 B는 X바 X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자연수. 0하고 1 사이에 있는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죠. 공집합이다. 공집합이다. 그래서 B는 이렇게 0이다. 집합의 개수가 0이다. 자, 문제로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의 개수를 기호를 사용해 나타내라. 집합 A래요. A의 원소의 개수, A의 원소의 개수, 넘버 A의 원소의 개수. 2하고 5하고 7이니까 3이 되겠죠. 자, 다음에 지금 집합 B는 조건지식법으로 되겠죠. X인데 어떤 걸 만족시키냐면 X제곱 플러스 4는 0이다. X는 실수라고 그랬죠. 자, X제곱은요,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4는 4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4보다 큰데 0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죠. 따라서 집합 B는 뭐가 되냐면 집합 B는 공집합입니다. 공집합. 따라서 B의 원소의 개수는 0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0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집합 C를 봅시다. 집합 C는 그 줄임표가 주어져 있는데, 자, 이거를 뭐 원소의 개수를 세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중간에 줄임표가 있죠. 이건 뭐냐? 1, 2, 3, 1씩 더해 갔죠. 그죠? 그러면 중간에 4, 5, 6, 7, 8, 9, 10이 다 생략된 거야. 그죠? 많은 것들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1에서 50까지 자연수. 그죠? C는 우리가 조건지시법을 나타낸다면 이런 얘기예요. X바 X는 50 이하의 자연수. 50 이하의 자연수 50개인데요. 50개인데요. 그 50개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줄임표를 이용한 거고요. 그래서 C의 원소의 개수는 50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X바 X는 절대값 A가 3보다 작은 정수. 자, 절대값이 나오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보죠? 수직선을 보죠. 0부터 거리가 3보다 작은, 거리가 3,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여기는 3이 될 거고요. 정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겠죠. 따라서 D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잘못 썼네요. 크기 순서로 쓰죠. 순서 관계없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쓰는 순서는 숫자가 주어졌을 때는 크기 순서대로 써주는 게 좋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그래서 집합 D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5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집합을 배웠는데 첫 시간인데, 집합의 첫 시간인데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집합이 무엇인가, 집합의 뜻, 그 안에 원소라는 집합의 뜻에서 원소라는 이야기를 배웠죠. 자, 그 원소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는 이렇게 나타낸다. 기호,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처음 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그램. 아직까지 벤다그램은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집합을 나타낼 때 벤다그램 상당히 많이 나타내니까 잘 기억을 해 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에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NA라고 표현을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한 개 한 개 세어주면 되겠다.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보니까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것을 유한집합, 무한계인 것을 무한집합이라고 하고,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서 유한집합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집합에 대해서 첫 시간 이렇게 학습을 해봤는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 가지 한 가지 잘 보시면서 문제도 열심히 풀어주시고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